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어려서부터 공부를 둘째 가면 서러울 아이였어요. 저도 저였지만 제 동생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전설이라고 불리웠죠. 그런 저희를 엄마는 자랑으로 여겼고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공부에 매진했던 어린 시절이었네요. 저희 남매는 동네에서 공부 좀 한다는 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그런 제가 대기업에 입사 후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사실 능력보다는 착하고 인간성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을 결심했고 연애할 때 너무 잘해줬기에 망설임도 없었죠. 하지만 주변에서 어느 정도 우려의 표시를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진짜 힘들어. 너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결혼할 수 있겠어?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거야. 그래? 남자친구는 그래도 다 지원해주겠다고 하던데? 처음이야, 그렇지. 너처럼 머리 좋은 애가 어떻게 집에서만 있겠어? 잘 생각해. 저와 친한 친구가 하는 말이었고 이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죠. 나는 너 결혼해서도 일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할 거야. 솔직히 요즘에 누가 여자를 집에 들어앉히겠어? 여자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안 그래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부담이 좀 됐었거든. 그럴 줄 알았어. 나 믿지? 결혼하면 진짜 잘할게. 달라지는 거 없을 거고 아이 낳아도 요즘에는 남자가 육아휴직도 쓸 수 있는 시대니까 걱정하지 마. 커리어를 중시했던 저에게 남편은 안심일 수 있는 말을 해주었네요. 나 진짜 포부 많고 욕심도 많아. 이게 자기한테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혼해도 일 열심히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잘 살아야지. 당연하지. 자기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지. 나도 다 아니까 걱정 마세요. 한편으로는 제가 결혼과는 맞지 않는 사람인 거 아닐까 싶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고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했네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처음 인사를 가는 자리였어요. 수진이 얘기 많이 들었어. 공부 좀 했다고? 그래도 솔직히 여자는 애 낳고 살림하면 다 똑같지 않니? 여자가 공부 잘해봤자 어디다 써?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여자는 여자야. 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회에서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래 뭐 네가 그렇다면 응원은 한다만 우리 아들보다 직장 좋다고 너무 그러면 안 돼. 원래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다? 항상 남편 알기를 신같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래. 수진이 나한테 진짜 잘해. 그러면 엄마야말로 땡큐지. 우리 아들 혹시라도 자존감 낮아질까봐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남들은 직업 좋고 학벌 좋은 며느리 본다고 부럽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보다는 그저 살림 잘하고 남편 공경 잘하는 며느리가 좋아. 제가 처음 받아보는 대우에 당황할 때였어요. 동네가 좁아서 솔직히 네 얘기 좀 들었다. 너 예전에 공부 엄청 잘해서 소문까지 돌았다며? 아,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한 거죠. 근데 내가 말했지. 살림하고 애 낳고 그게 진짜 능력이야. 어머님은 또 강조하셨어요.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진땀 빼는 모습을 보고 저라도 어머니께 대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죠. 우리 수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참 벅차다. 그래도 걱정이야. 너 하고 싶은 거 많은 애가 결혼하면 혹시라도 엄마처럼 살까봐 말이야. 엄마, 절대 아니야. 이미 결혼 전에 약속 다 받아놨고 나 알잖아, 욕심 많은 거. 그러면 다행인데 엄마는 우리 딸이 엄마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도 꿈이 많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를 낳고 생활을 하랴 늘 고된 식당 일에 투자까지 뛴 적도 많으셨죠. 저만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엄마 걱정 마. 그리고 고마워요. 너희를 낳은 기쁨이야 뭐 다른 거랑 비교가 불가하지만 그래도 우리 딸은 엄마처럼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이었으면 해. 물론 니네를 낳아서 엄마는 무척 행복하지만
알겠어, 엄마. 그리고 그렇게 상견례장에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수진이 참 예뻐합니다. 근데 사돈은 혹시 뭐 하세요? 아, 저는 그냥 평범하게 식당 한 20년 했어요. 작은 백반집이요. 아, 식당 많이 힘드셨겠네요. 하긴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했지. 다 공부 잘하는 집 보면 배경이 있어요. 본인이 악착같이 공부를 해야 뭐라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온실 속에 화초를 자란 애들은 보면은 악착 같음도 없고 억센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수진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왜 그렇게 공부에 매달렸는지 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시어머니는 그리고 나서 호호 웃으셨어요. 엄마, 수진이 억세지 않아. 누가 억세다고 했니? 그리고 억센 거는 살아보면 알겠지. 수진아,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래도 엄마 힘들게 사시는 거 알고 그렇게 공부한 거였구나. 하긴 개천에서 욕나는 게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 이제 이해가 가네. 엄마도 표정이 안 좋아지셨지만 애써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수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머리 좋은 딸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됐잖아요. 이런 말하면 실례긴 한데 한 동네에서 그렇게 공부 잘했다면서 왜 우리 사돈총각은 재수를 해요? 아, 어머님, 동생이 하고 싶은 분야가 확실해서 그래요. 어머, 그래? 그래도 집안 사정도 생각해야지. 본인이 하고 싶다고 공부만 하면 되겠어? 안 그런가요, 사돈?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말이죠. 남편에게 제 동생이 재수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저희 엄마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네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기싸움을 계속하시는 분이었어요. 시집살이가 이렇게 필요할 줄 몰랐던 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거슬렸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씀은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 간혹 시어머니네서 요리를 할 때였네요. 수진아, 너 칼질이 진짜 엉망이다. 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그러니? 아, 제가 요리는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아들 밥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라도 주말마다 와서 나한테 배워. 우리 아들이 내 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시간 되면 찾아올게요. 아, 그리고 청소 좀 해줄래? 네. 당황했지만 어머님 말씀에 청소를 할 때면 수진아, 먼지는 안 보이니? 안경 써야겠네. 머리는 똑똑한데 눈은 안 좋은가 봐? 뭐든지 꼬투리를 잡으셨고 깔깔 웃으면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어머님이 결혼 전부터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나 봐. 단 한 번을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어. 내가 그렇게 밉성인가? 그냥 웃고 넘겨.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피곤하잖아.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무슨 말이야? 네가 너무 잘났고 내가 너무 못나서 엄마가 괜히 나 기죽을까 봐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드려. 솔직히 엄마도 내가 너한테 밥 얻어먹고 봉양받으며 사는 걸 원하지 않겠어? 내가 자기를 봉양해야 된다는 거야? 말이 나왔으니 그렇지. 여자가 맨날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는 밥도 안 차려주고 회사 일에 바쁘다는 핑계 나도 좀 그래. 나랑 결혼해서 남편 잘 봉양하고 밥 한 번 안 굶기는 게 네 일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저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지. 결혼 전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던 남편은 금방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다정하고 속 깊은 남편인 줄 알았지만 남편은 한없이 가부장적인 옛날 남자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자주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죠. 자기 말이 좀 그렇다. 내가 자기 밥 차려주려고 결혼했어? 그리고 연애 때는 아침 안 먹는다며. 나 연애할 때부터 회사 일로 바빴던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래? 아, 그건 아는데 결혼했으면 좀 가정에 집중해야 하지 않냐 이거지. 너무 황당하다 진짜.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엄마 말 너무 고깝게 듣지 말고 조금 새겨 들으라는 거야. 엄마도 내가 혹시라도 너한테 대접 못 받을까 봐 그러시는 건데. 남편이 말하는 것을 꼼꼼히 듣고 있으니 황당했고 제가 참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참 허탈감도 들었죠. 그러다 저는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네요.
퇴사한다고?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회사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앞으로 같은 돈을 벌더라도 내 시간을 따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해. 사실 퇴사는 원래부터 생각이 있었어. 아, 그래. 애 낳고 하려면 파트타임도 괜찮지. 당장에 우리가 벌이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잘 생각했어. 근데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완전 집에 들어앉겠다는 건 아니야. 나도 하고 싶은 분야가 있고 이게 지금 아니면 또 못 해볼 것 같아서 도전하려고 하는 거거든. 아, 그래. 뭐든 좋아. 그 회사 대기업이지만 너무 늦게 끝나고 야근도 많아서 별로였어. 자기야, 나는 진짜 자기가 응원해줬으면 좋겠거든. 내가 결혼을 한 이유도 내 편이 생긴다는 기쁨도 있었어. 근데 내가 뭐 할 때마다 좋아하지 않으면 슬플 것 같아. 아, 알겠어. 뭘 하든 지지해줄게. 그래도 당분간은 좀 쉬어. 그 좋은 대기업이었지만 너무 바쁘고 저 역시 일 욕심이 굉장한 사람이었기에 이 욕심을 다른 열정에 쏟아붓고 싶었어요. 물론 남편과의 갈등도 한몫했거든요. 수진이 퇴사한다고? 아까워라. 그래도 들어가기 힘든데 아니니? 네, 그래도 당분간 가정에 집중해 보려고요. 하긴 그게 최고긴 하지. 그래서 내가 말한 거야. 여자는 공부 아무리 해도 결국엔 밥순이 신세라니까? 뭐 수진이가 밥순이라는 건 아니고 모든 여자들이 그렇다는 거지. 오래 쉴 건 아니고요. 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늘 머릿속으로 구상만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아이 갖기 전에 제 사업을 실현시켜 보고 싶어서요. 뭐 사업? 요즘 같은 불황에 누가 사업해? 그리고 우리 아들이 너 그거 할 동안 혼자 벌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 있어요. 근데 어머님 말씀이 참 아리송하네요. 회사보다는 가정에 충실하라고 하시면서 또 이 사람이 벌어온 돈을 제가 같이 쓰는 거는 싫으신 건가요? 제 말에 허가 찔린 듯 움찔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내 말은 같이 쓰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요즘 여자들이 누가 놀아. 그냥 나는 네가 회사도 좋은 데 다니지만 바쁘고 하니까 우리 아들 밥 못 먹을까 봐 걱정되잖아. 그래서 그랬던 거지. 네가 거기 그만두고 그냥 작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도 신경 쓰라 이거야. 남들은 오히려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하면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어머님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어머님이 가정에 충실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 역시 제 일과 함께 가정에 충실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사업하면 처음에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걱정이다. 어머님은 제 사업에 남편이 1원 한 장 보탤까봐 전전긍긍 하셨어요. 아, 엄마 걱정 마. 수진이가 자본금은 다 모아놨는데 퇴직금이랑 뭐 합친 거 있나 봐. 그러니까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그 퇴직금 모아서 가정에 보탬이 되는 것도 좋은데 여자가 포부만 커도 곤란해? 남자도 아니고 무슨 큰일을 한다고. 학벌 좋은 여자 며느리를 들여도 일이 곤란하다니까? 그건 엄마 말이 맞아. 자기 너무 욕심이 많긴 해. 결혼했으면 싱글도 아닌데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잖아. 나 결혼 전부터 사업하고 싶다고 자기한테 얘기했었고 또 결혼해서 일 무조건 할 거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 아,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줄 알았냐? 제가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큰둥하였어요. 가장 응원을 해줘야 할 사람들의 말들이 너무 큰 상처가 되었네요. 하지만 저를 지지해주는 친정엄마가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너랑 수환이 어려서부터 수재에 영재소리 들었는데 그냥 들어앉으려고? 그런 생각 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당연히 엄마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네요. 그리고 전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한 발짝 다가갔어요. 디자인 브랜드를 런칭하는 일이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딴지를 거셨어요. 집도 챙긴다더니 더 바쁘네 더 바빠. 아, 지금은 초기라서요. 그냥 시급 10,000원짜리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애나 낳지 뭐 얼마나 떼돈을 벌여오르고 그러니? 네가 아무리 잘나도 그냥 여자는 밥순이라니까. 내가 그래서 내 딸 그냥 천문대 아무데나 보낸 거야. 그래도 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네 동생도 뭐 재수한다며. 너도 사업한다고 우왕좌왕해. 네 동생도 재수한다고 뭐 확실하지도 않아. 네 엄마 마음 타들어가는 거는 생각 안 하니?
엄마는 저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수환이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 하면서 아르바이트 중이고요. 엄마한테 손 안 벌려요. 그때 신우이가 들어왔어요. 언니도 와 있었네. 엄마, 나 일 그만뒀어. 아니, 나보고 커피를 타래잖아. 미친 거 아니야? 여자들은 그냥 그런 거 하는 거야. 사장이 시키면 할 수도 있지. 또 그만뒀어? 몇 번째냐 일 그만둔 게. 내가 커피나 타라고? 싫어.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겠다고 재수시켜 달라고 했잖아. 엄마는 여자들 취집하면 된다고. 이런 작은 회사 경리를 누가 취집시켜줘? 언니 정도는 돼야 재벌 남자 만나 취집하는 거지. 안 그래요, 언니? 솔직히 우리 오빠에 비해 너무 아깝잖아. 얘는 지 오빠를 두고 못하는 말이 없어. 네 오빠가 어디가 어떻다고. 솔직히 여자 잘나봐야 다 똑같아. 네 새언니도 지금 회사 차린다고 하는데 뭐 소득 있어? 너 엄마 말 듣기 100번 잘한 거야. 얘 동생도 재수한단다. 내가 얘 엄마면 됐다. 말을 말자. 또 제 동생을 들먹이면서 저희 엄마가 힘들겠다고 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다행히 신우이는 제 편을 들어주었네요. 여자 남자 차별 좀 그만해. 새언니가 잘난 건 맞지 뭐. 솔직히 요즘 여자가 잘나면 남자보다 더 잘났어. 신우이가 제 편을 들어주는 동안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듯 조용히 듣고만 있었네요. 당신 왜 오늘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가 원래 그냥 그런 스타일이잖아. 당신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남편은 멋쩍어 하면서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참 속상한 하루였고 그날을 계기로 더 사업에 몰두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1년 반쯤 지났고 드디어 제 브랜드가 런칭을 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고 SNS에서 입소문을 타더니 백화점 입점 제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네요. 그때는 얼마나 마음이 벅차서 울었는지 매출도 올라가고 직원도 2명을 더 뽑았어요. 시어머니가 또한 제가 잘 되자 말을 바꾸셨죠. 수진아, 내가 뭘 했어? 너 지금 차린 회사 진짜 잘 돼간다며? 요즘은 진짜 여자들도 일해야 해. 우리 수진이가 사업 감각이 있었네. 근데 수진아, 사업이라는 게 한순간이야. 오래 가는 게 중요하지. 한철 바짝 하고 망한 집 내가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마. 당연하죠. 들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그리고 너 돈 좀 버니까 우리 아들 용돈 좀 넉넉히 챙겨줘. 남자 자존심도 있고 네가 그래야 현명하다는 소리 듣는 거야.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고 남편 또한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 되는 게 배 아픈지 식사 자리 때는 꼭 제 동생을 물고 늘어졌네요. 그래도 우리 딸은 뭐 작은 회사지만 일이라도 하지. 수진이 네 동생 어떡해? 아직도 재수 중이니? 아니 그 정도면 그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뭘 그렇게 학교에 매달려? 인생은 시간이야. 그리고 그렇게 안 됐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알아서 하겠죠. 어머? 너 네 동생 얘기했다고 기분 나쁘니? 내가 틀린 말 했어? 요즘은 현실을 봐야 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졸업하고 빨리 취직하라고 해. 그러다가 다 놓친다니까. 어머니, 제 동생 공부 잘해요. 영재의 수제 소리 듣던 애라고요. 조금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 마세요. 어머? 내가 걱정을 왜 하니? 난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한 거지. 그리고 니네 집안 유전자가 어떻게 둘한테 같이 갈 수 있어? 너한테만 몰빵돼서 네가 특출난 거지. 정말 혈압이 올랐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잘 나가는 제 자존감을 박살내는 재미로 지냈네요. 문제는 처음엔 안 그러던 남편 또한 점점 시어머니와 똑같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브랜드가 백화점에 입점하고 창업 프로그램에서도 장려상까지 받았을 때였죠. 요즘 너 바쁘네. 상도 받고 진짜 좋겠다. 그냥 운이 좋았지 뭐. 이제 내 월급은 그냥 너한테 용돈 수준 아니야? 아니지. 우리 둘 소득 합치면 든든한 거지.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 나보다 위에 있는 거 티내고 싶어서 퇴사한 거야?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그냥 요즘엔 보면 완전 네 중심이잖아. 아니 내가 네 뒤에 묻힌 느낌이 들어서 그래.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슬프더라고요. 당신은 나랑 경쟁해?
난 그냥 내 일을 할 뿐이야. 우리 인생 같이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잘 되면 뭐 배 아파?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툭하면 제 동생을 비꼬기 시작했죠. 재수하는 애들은 괜히 부담만 커져. 수환이 혹시 너한테 뭐 용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지? 너 나 몰래 수환이한테 용돈 주거나 하면 곤란하다. 내 동생도 못 챙기는 마당에 네 동생만 챙기면 안 되지. 걔도 빨리 정신 차리고 취직이나 해야 할 텐데. 내 동생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수환이는 남들이랑 달라. 나한테 손 한 번 벌린 적 없어. 아니 그냥 뭐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남편과는 사이가 그렇게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사람들이 매번 그 집 며느리 대단하다는 말이 들려오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제 임신을 하라고 하셨죠. 너 아기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니? 저도 생각 있어요. 그래도 아직 정신도 없고 조금 안정화를 시키고 싶어서요. 여자 나이 금방 찬다. 이것도 다 떼놓치면 큰일 나. 얼른 낳아야지. 나 머리 백발릴 때 낳을래? 그래도 여유가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잖아요. 아이고, 돈이 애 키워주냐? 지금이 딱이야. 그리고 지금 안 낳으면 늦둥이라 힘들고 너도 나중에 후회한다. 지금이 중요해. 이제는 저를 볼 때마다 임신으로 시작해 임신으로 끝이 나는 시어머니였어요. 저 역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싶은 게 진지하게 아이 고민을 해봐야겠다 싶었죠. 일도 좋지만 저에게도 아이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던 터라 사실 마음만 바꿔먹으면 될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사무실이 늦게 끝나 퇴근하고 가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는 영양제며 보약이며 잔뜩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네가 바쁘니까 몸 챙기라고 내가 사왔어. 아,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내 지인이 약사라서 추천해 준 거거든. 요즘 난임도 많아서 이런 거 미리 챙겨야 해. 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감사해요. 뭘 알아서 하냐? 솔직히 너 맨날 늦게 오고 좀 멈춰라 이제. 솔직히 네가 너무 앞서가니까 부담스러워. 무슨 뜻이야? 얘,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수진이 힘들게. 수진아, 아무 일도 아니야. 아니, 네가 임신하면 좀 멈추겠지. 일도 그렇고. 어디서 들었는데 여자가 너무 잘나도 남자가 안 풀린대. 그래서 나 주저앉히려고 임신 얘기한 거야? 어머님도 거기에 동의하신 거고? 아니, 수진아, 그게 아니라 맞네. 어머님, 저 아기 낳아도 어차피 일은 계속 할 거예요. 뭐?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내가 이 정도까지 봐줬으면 그만해야지. 일이 뭐 밥 먹여줘? 난 너 그래서 애초에 싫었어. 여자가 너무 잘나도 얼마나 재수가 없는데. 큰 회사 다닐 때도 그러더니 지금은 아주 날개를 달고 날아가려고 하잖아. 내 아들은 그럼 뭐 허수아비니? 네가 얼마나 집에서 내 아들을 무시하겠어. 다른 말 할 것 없고 임신 준비하고 좀 쉬어. 너 아니어도 회사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 어머님, 저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제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하게 해준다고 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 사람이 뭐 하나 도와준 거 없고 다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저 이 사람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그저 우리 가족 더 잘 살아야지 라는 마음만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해요? 네가 지금 예민해서 그런가 본데 우리는 널 생각해서 한 말이야. 애 낳고 살림하는 기분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러니까 여자는 너무 나대면 안 돼. 이 시애미 말 들어? 그날 밤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밖에서는 저를 대단하다고 하지만 집에서는 늘 어떻게든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적으로 지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전 그날 울다 지쳐 친정 엄마 전화를 받았네요. 아니, 너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애 낳고 사업 그만하래. 나 잘 되는 게 그렇게 싫다고 하네? 뭐? 이것들이? 알겠어. 넌 가만히 있어. 홧김에 전화 온 엄마에게 펑펑 울었고 엄마는 제 눈물을 보시고는 화가 많이 나셨죠. 아니야, 엄마. 나 그냥 오랜만에 엄마 목소리 들어서 넋두리 좀 해본 거야. 요즘 이것저것 하느라 좀 지쳐서. 그게 지친 거야? 내가 알아봤어. 얼굴에서 사람이 나타나거든. 아주 쫌생이들 같아가지고 지들이 누구 덕에 그렇게 사는 건데. 그리고 곧장 시어머니를 찾아가신 엄마였네요. 사돈, 저희 딸 능력 출중한 애예요.
임신해서 들어앉히려고 하는 거 저 정말 못 참습니다. 이미 결혼 전에 사위랑도 합의된 거잖아요. 애초에 집에 들어앉을 사람을 원했으면 그런 여자랑 결혼했어야죠. 아니 사돈어른,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애 말만 듣고 참나? 솔직히 저희가 아이 바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돈이 이렇게 나오니까 수진이가 자꾸 더 사회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시집을 왔으면 선을 지켜야죠. 저희 딸이 선을 안 지킨 게 뭐죠? 우리 아들 회사 다니는데 따뜻한 밥 한 번을 제대로 해준 적이 있나? 아니면 청소를 제대로 했나? 내가 말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임신을 해서 우리를 기쁘게를 해봤나? 순전히 본인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잖아요. 이게 어디 여자의 본분인가요? 그동안 그럼 사돈 가방 사주고 옷 사주고 생활비 대준 사람 누굽니까? 내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그래도 가정을 잘 지키고 싶다는 수진이 때문에 혼자 저렇게 아둥바둥 살아도 참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딸 발목 잡고 주저앉히면 저 못 참아요? 장모님, 죄송해요. 저희가 심했어요. 사실 수진이가 노력하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장모님 심려 안 끼치게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돈. 이만 진정하고 돌아가세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제가 가만히 있어야겠죠. 가정의 평화라고 포장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임신도 하고 집에서 쉬라고 한 건데 그 말 좀 했다고 제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좋은 뜻이면 본인들 말고 제발 며느리 좀 챙겨요. 밖에 나가 밤낮없이 일하는 며느리를요. 그날 엄마가 그렇게 난리를 쳐서인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금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제 동생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 될 줄 알았다.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축하해. 누나랑 엄마가 응원해준 덕분이지. 우리 매영이랑 다 같이 파티 한번 해야지. 그래, 매영한테 잘 얘기해서 날짜 한번 잡을게. 너무 축하해, 수아나. 정말 기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동생이었지만 아빠 대신 저희 집안에 대들보 역할을 많이 했던 동생이었기에 제가 꽤나 의지했었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고 남편은 제 동생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시큰둥해했어요. 솔직히 삼수했으면 붙을만 하지. 나이가 몇 살이냐? 나 같으면 진작 붙었다. 제 동생을 축하하기는커녕 비아냥대는 남편이었기에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표정이 좋지 않아도 그러거나 말거나 오히려 당연히 붙어야 했던 거 아니냐며 되묻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실망스러웠죠. 뭐? 다니던 대학 한 학기도 안 다니고 그때부터 매달렸던 거 알잖아. 그 사이 군대도 다녀오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졌지. 처남한테 축하한다는 말을 못할 망정. 참나. 축하야 하지. 아 맞다. 내 동생도 결혼한다는 말 들었지. 네 동생은 의대 합격이지? 내 동생은 의사 남자 물어왔다더라.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동생 공부 엄청 하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여자는 그냥 취직하면 그만이라고 공부 안 시켜준 거 알지? 그래서 맨날 격리 따까리만 하다가 인생 종친다고 그랬잖아. 근데 봐라. 걔 의사 사모님 되게 생겼어. 너같이 잘나면 뭐해? 넌 네가 힘들게 돈 버는데 걘 이제 걔 남편 될 사람이 돈을 아주 갖다 바칠 건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게 제대로 된 삶이야? 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당신한테 돈 많이 달라고 안 하잖아. 남편은 제 말에 부들부들 하였고 저 역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번 돈이 뭐 코 묻은 돈이라는 거야? 말이 좀 심하다. 당신이야말로 비교하잖아. 수환이 의대 붙었다는 것부터 비아냥거리고 요즘엔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남보다도 못한 사이 같아. 당신이 욕심이 많으니까 그러지. 욕심 좀 줄이고 하면 어련히 사이가 좋아질까. 솔직히 이렇게 사업을 키워야 하는 것도 좀 그래. 남들이 뭐라는 줄 알아? 마누라 잘 만나서 퇴사하면 되는데 왜 회사를 다니냐고 엄청 갈고. 네가 내 심정을 알아? 그럼 못난 여자를 만나지 그랬니? 내가 당신 때문에 그럼 꿈도 안 펼치고 살아야 해? 결혼 전에 그렇게 다 뒷바라지 해주겠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그때는 무슨 말을 못하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나도. 저희는 걷잡을 수 없이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밥 한 번 먹자고 시댁에 초대한 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제 동생이 대학에 붙었다는 걸 들으신 모양이었죠. 어머, 드디어 사돈총각 학교 붙었다며? 아니 근데 뭐 기숙사 쓴다니? 지방으로 간다니 말이 많던데 맞아? 네, 맞아요. 그래도 원하던 곳이에요. 엄마는 요새 무슨 지방서울을 따져. 본인이 취업할 곳만 잘 정하면 되는 거지. 새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안 써요. 제 동생이지만 알아서 잘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니네 집 유전자가 너한테 몰빵한 것 같아. 내가 그때도 말했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재수를 했는데 지방대를 가? 수진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라. 네 부모님들 중에 유전자가 멍청해서 네 동생 지방대 간 거 아니니? 뭐라고요? 아니 맞잖아. 그래도 우리 딸도 전문대지만 인서울 나왔는데 요즘 지방대도 대학이니? 시어머니의 막말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신우이가 의사한테 시집을 간다고 하니 체면이 좀 선 모양이더라고요. 그 말을 끝에 제가 실수를 내뱉으니 남편이 서둘러 수습을 하는 모양새였죠. 아, 엄마 그만해요. 여기 봐봐 사진. 이거 천암의대 합격증이야. 우리 가족 단체대회에 올라온 거예요. 지방대라도 천암은 의대야. 엄마, 예비의사라고. 그 말에 시어머니 눈이 동그란 토끼 눈이 되었네요. 그러면서 제 동생이 지방대에 가서 한껏 본인 어깨가 올라갔는데 지방대 의대라고 하니 다시 좀 충격을 받았는지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저희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봐도 훤했죠. 신우이는 오히려 본인이 제일 민망해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보기가 싫었어요. 뭐? 사돈총각이 의대를 갔다고? 그럼 제 동생이 왜 재수를 했겠어요? 아, 이제 다 지겹네요, 이런 것들. 뭐? 지겨워? 시엄마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 그래? 수진아, 너 말이 굉장히 거칠어졌다. 됐고요. 이제 이꼴저꼴 다 보기 싫네요. 우리 이혼하자. 유전자가 어쩌고 저쩌고 참 오래 참았네. 당신은 이제 끝이야. 아니 수진아, 이혼이라니. 엄마가 처남 무시해서 내가 처남 쉴드 쳐준 거 몰라? 그게 쉴드가 아니라 네 무식한 엄마 입 막은 거겠지. 나한테 고마워할 줄 모르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는 응원해 줄 줄 알았어. 근데 내 동생이 지방대를 가던 말던. 참나. 전 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듣고 싶은 말이 없었기에 남편의 캐리어를 싸서 밖에다 버려버렸어요. 그 집 명의가 제 명의였거든요. 제가 진짜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시댁은 난리가 났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 동생의 가장 친한 선배가 신우이의 예비 남편이었기 때문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내 동생이 결혼할 남편이 처남이랑 절친한 사이였다고? 그래, 안타깝게 그렇게 됐네. 어떻게 여기서 일이 이렇게 되냐? 참나. 당신 어머니랑 당신 동생 인생 망친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 동생 이제서야 빚 좀 보려는데 어떻게 이러냐? 네 동생이 뭐라고 말을 했길래 파혼까지 가냐고. 아, 별말 안 했어. 누나 이혼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 얘기했다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집 가족 사진 보여줬는데 어떻게 신우이가 딱 그 남자 약혼녀일 수가 있어? 이게 다 돌려받는 거지. 제가 이혼을 한다고 친정에 선언하자 제 남동생이 속상해 정말 친한 선배 형한테 털어놨고 그 사실을 알고 보니 선배 형이 제 신우이와 결혼할 의사였어요. 경제력은 보지 않지만 사람들의 댐댐이가 중요하다고 한 선배 형이었기에 그런 짓과 엮일 수 없다고 신우이에게 파혼 선언을 했죠. 엄마 어떡할 거야. 나보고 취직하라며. 근데 이제 이것도 망했어. 그니까 내가 공부한다고 할 때 시켜주지 이게 뭐냐고. 아니 왜 갑자기 파혼을 해? 엄마가 새언니한테 한 거 생각해봐. 다 엮여 있었다고. 새언니 남동생이 의대 갔고 알고 보니 둘이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더라. 그런데 우리 집 얘기 듣고 내 약혼자가 나랑 결혼을 하겠어? 나 이제 어떡해. 계속 격리로 살다가 오빠 같은 남자 만나서 엄마처럼 집에서 밥순이나 하면서 살게 생겼다고. 그놈의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소리 때문에 내가 뭐 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럴 때 보면 새언니 너무 부러워.
없는 형편에 공부 다 시켜주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확실하고 재수가 없어서 오빠 같은 남자한테 걸려 결혼했지만 이혼해도 타격 없잖아. 오빠가 타격이지. 엄마랑 오빠 나 이제 볼 생각하지 마. 어차피 내 인생에 도움 안 되고 딸 파혼이나 시키는 엄마랑 오빠 다시는 안 보고 살 거야. 너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말버릇이 이래. 오빠도 닥쳐. 엄마 품에 놀아나서 오빠가 다시 태어나도 못 만날 새언니를 놓친 거 두고두고 후회할 거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사위가 의사인 줄 알고 내가 자랑을 다 해놨는데 파혼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 엄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얘기뿐이네. 내 마음이 어떨지는 상상도 안 해. 신우이가 파혼을 당했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마음을 신경 쓰기는커녕 오히려 본인 체면이 큰일이라며 걱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에 신우이 또한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졌다고 했고 본인이 참 불쌍하다고 했죠. 지금 그게 중요해? 네 오빠도 이혼당한다고 하고 그나마 의사한테 시집간다고 내 딸 자랑을 다 해놨는데 내 체면이 뭐가 되니? 너는 파혼해 네 오빠는 이혼. 아우 자식들이 왜 이 모양이야 정말.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솔직히 엄마가 계속 수진이한테 집에서 밥해라 나 공경해라 하면서 압박 줬잖아. 나도 원래 수진이 일하는 거 내조 확실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 수진이가 나 무시하는 거라고 하면서 부추긴 거 아니야. 내가 이혼을 왜 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엄마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뭐? 너 이혼하는데 왜 그게 내 탓이야? 널 위해서 내가 네 마누라한테 너 복양하라고 한 게 잘못이냐? 솔직히 네 마누라가 너보다 그렇게 잘났는데 널 무시하지 떠받들겠어? 본인 무시당할까봐 내가 감싸준 건데 그걸 엄마 탓해? 웃기지 마. 엄마는 며느리한테 시엄마 대접받고 싶어서. 그래, 그러고 싶어서 오빠나 내 인생 망친 거야. 그리고 오빠도 엄마 탓하지 마. 엄마 말에 휩쓸려서 새언니 일 못하게 하려고 한 거 오빠 잘못도 있잖아. 그런 그릇이 안 됐던 거지. 본인보다 와이프가 잘 나가서 돈을 잘 벌면 고맙다고 해야지. 참나. 그렇게 신우이의 파혼으로 새 가족은 분열이 되었네요. 마마보이처럼 본인 엄마 치마폭에 둘러싸여 꼭두각시 행세를 하던 남편마저 이 상황이 아차 싶은지 모든 화살을 시어머니에게 던지고 본인은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렸죠. 저에겐 그나물의 그 밥인데 말이에요. 모든 화살이 본인에게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어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수진이 마음고생한 거 알고 있어.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 그런 거지 너한테 억한 심정은 없었어. 지금 내 아들도 내 탓하고 내 딸도 내 탓하고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요. 어머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네요.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는 거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제는 정신 차렸으니까 너 사업하는 거 오히려 도와주라고 할게. 어? 집에서 밥하라는 소리도 안 할게. 아니요. 이제서야 일하는 거 정말 와닿지 않네요. 조용히 끝내는 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네요.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니? 네, 안 되겠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정말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네요. 사실 네가 인세 올 때부터 빵빵한 대학에 직장에 혹여나 전문대 나온 우리 아들이 기죽진 않을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네가 흠이 없으니까 사돈총각 재수한다는 걸로 흠 잡은 거야. 내가 미안하다. 나이 먹으니까 그냥 내 자식 생각만 했어. 저희 엄마도 저희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래도 내 자식 위한다고 남의 눈에서 그렇게 눈물 내고 힘들게 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상식이죠. 어머님과의 차이고요. 전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어머님과 그 사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제 남동생한테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선배 형네 집에도 찾아와 파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했어요. 내 사위 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런 식으로 파혼 통보는 좀 아니잖아. 아니요. 결혼도 하기 전인데 그럴 수 있죠. 아직 1년 가까이 남은 결혼식이었고 위약금도 없었어요. 그냥 안 맞았던 걸 해주세요. 사실 약혼자한테는 미안하죠. 그냥 이런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헤어진 거니까. 자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내 딸 앞에도 안 나타날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천륜을 끊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연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고 안 맞아서 안 볼 수도 있는 것처럼 저희는 그냥 집안의 가치관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십시오. 너 의사라고 지금 이렇게 뻗대는 거야? 네? 뭐라고요? 의사면 의사지. 네가 내 딸을 가지고 놀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딸이랑 다시 당장 안 만나면 내가 너 혼인빙자로 고소할 거야. 지금 또 느끼네요. 절대 엮이지 않길 잘했다고 말이죠. 이렇게 무식한 집인 거 지금 알아서 다행이에요. 신우이의 약혼자를 찾아가서도 별 소득이 없는 시어머니였고 이번엔 저를 협박했어요.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사람보다도 더 악질인 걸 알게 되었네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남편이 동조를 하면서 남편에게도 마지막 전까지 떨어지게 되었어요. 내가 좀 알아봤는데 그래 어디 한번 싸워보자. 네가 일군 재산이랑 이런 거 다 혼인기간이 이뤄졌던 거라 그거 다 우리 아들도 몫이 있다더라. 너 그거 아쉬울 텐데 괜찮겠어? 어머님 진짜 악질이시네요. 저 일하는 동안 뭐 하나 도움 주신 것도 없으면서 제 거를 탐내세요? 네가 정 이혼한다고 하면 별 수 있어?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살든지 우리 아들한테 재산 반 떼어주던지 해.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당신 그냥 나랑 살던지 재산을 주던지. 그래 어디 한번 발버둥 쳐봐. 그렇게 남편은 저에 대해서 재산분할 소송까지 걸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같이 손을 잡은 이가 있었으니 그건 저희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남편에겐 말을 안 했지만 사실 이 친구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었기에 대표자 명의는 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기에 실질적으로 제 재산을 탐할 수는 없었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제 집은 결혼 전 제가 원래 살던 제 집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지분은 없었어요. 왜 친구랑 같이 사업한다고 말 안 했어? 내 사업에 관심이나 있었어? 언제 한번 물어나 봤어?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 내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는지도 모르지. 꼴 좋다. 천에 파렴치한 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단 한 푼도 가져올 수 없었고 저희는 상대적으로 짧은 혼인기간을 유지하였기에 바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인생의 경험치를 쌓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미안해요. 저 엄마랑 오빠랑 연락 아예 안 해요. 어차피 나 같은 딸은 엄마가 뭐 원래도 신경 안 썼지만 이젠 저도 제 인생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아, 아가씨 반가워요. 오랜만에 얼굴도 한번 보고 싶은데 좀 그렇겠죠? 사실 아가씨한테는 이런저런 미안한 것도 있어서. 언니가 왜 미안해요? 엄마랑 오빠가 한 행동들인데 내가 더 미안해요. 그리고 언니 진짜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요. 이제 다시 편입공부대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보려고 해요. 신우이는 짧은 대화를 남긴 채 전화를 끊었어요. 신우이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불편했는데 이렇게 먼저 전화를 해주니 고마웠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차별했던 신우이가 제일 정상이라는 생각에 실소도 나왔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지만 제 동생은 학부를 졸업해서 원하던 의사가 되었고 제 사업체는 좀 더 커져 친구와 분리를 한 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친구는 액세서리 쪽, 저는 패션 쪽을 맡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만 해서 좀 즐기면서 살아 라고 많이 듣는 요즘이지만 정말 원 없이 제 꿈을 불태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딱 일만 할 때라고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에게 과한 열정일 수 있겠지만 저는 참 만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곳에서 많은 인생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얻어가는 게 참 많아요. 저 역시 여러분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역경이 와도 헤쳐나갈게요.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없는 터널 같던 제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생겨 요즘은 뭐라고 형용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이상하고도 묘한 저희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들만큼 공부하고 남들만큼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사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어요. 연년생의 제 두 딸은 다행히 활발하고 또래랑 잘 지내며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죠. 사춘기가 와서 부모에게 버릇없게 할 법도 한데 저희 아이들은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집안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 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남편과는 평범한 연애 결혼을 했고 아이 둘 낳고 잘 살다가 언제부턴가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더군요. 남편의 차가운 태도와 무관심은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고 어떠한 노력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절망스러웠어요. 남편의 직업은 인테리어 공사 쪽을 하는 것이었는데 작업이 있다며 툭 하면 외박을 일삼곤 했죠. 밤에 작업하는 일도 없을 텐데 왜 집에 와서 안 자는 거야? 네가 뭘 알아? 밤에도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무슨 대전까지 가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 거기는 인테리어 업자가 없어? 가면 또 몇 주는 화물차 사고. 애들 아직 초등학생이야. 나는 고사하고 애들한테 아직 아빠 관심이 필요할 때야. 내가 유능하니까 대전에서도 찾고 제주도에서도 찾는 거지. 네가 그딴 식으로 남편을 우습게 하니까 딸들도 아빠를 개똥 보듯이 보지. 애들이 언제 그랬다 그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티내도 당신이 피곤하다고 밀어내기만 했잖아. 너도 인테리어 일 해봐. 피곤한지 안 한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이나 놀리면서 남편 일이 힘들 줄이나 알기나 했겠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저는 당시 동네 공부방의 시간제 보조 선생님이었고 남편은 제 일을 아주 우습게 보았었죠. 저는 남편의 하는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도무지 무엇 때문에 집에 며칠씩 안 들어오고 타 지역까지 가는 건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 골이 깊어져 갈수록 알게 모르게 딸들에게 노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제게 무심하고 냉담한 만큼 아이들이 제 속을 안 썩이고 잘해주려 애를 썼으니까요. 어른들의 문제를 아이들에게 지운 것 같아 너무 죄스럽고 가슴 아팠죠. 아무리 남편을 설득하려 해도 그는 전처럼 우리 가족의 자리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랑 주희는 괜찮아. 아빠 이번에 집에 돌아오면 내가 아빠 안마도 해주고 된장찌개도 끓여줄게. 그럼 아빠가 우리를 조금 더 예뻐하지 않을까? 진이야, 엄마가 미안해. 진이랑 주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빠는 널 사랑해. 다만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지금 좀 여유가 없는 거야. 그렇게 아빠한테 일부러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돼. 아빠한테 잘하면 아빠가 엄마도 안 미워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고리타분했던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하면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무심하고 쌀쌀맞은 아빠라도 없는 것보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참 그런 고지식한 생각에 저 자신을 가두고 살았어요. 남편은 저와 아이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살았어요. 결혼 초반과 달리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를 줄여나가더니 나중에는 아예 돈을 끊더군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활비를 아예 안 주면 어떡해. 내가 무슨 ATM 기계냐? 나도 일이 있다 없다 하니까 그런 거 아냐. 그렇게 돈 한 푼이 아쉬우면 너도 나가서 벌어. 일 많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일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앞뒤가 안 맞잖아. 애들 물건 중고거래하는 것도 이제 지쳐. 어차피 애들 잠깐 쓰는 거 그 중고거래를 좀 했다고 생색은 더럽게 내네. 누가 보면 내가 아예 집에 한 푼도 안 갖다 준 줄 알겠네. 아, 억울해라. 당신이 여태껏 돈을 안 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애들한테 돈 많이 들어갈 때인데 오히려 전혀 생활비를 안 주잖아. 그렇다고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돈 까먹으면서 생활하고 있어. 너 말 잘했다. 그렇게 어려우면 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네가 직접 나가서 돈 좀 벌어봐라.
애들 챙긴다면서 핑계 좀 대지 말고. 그 다툼이 있은 후부터 저는 공부방 선생님 자리를 구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일을 하면서부터 상대적으로 제 아이들에게 전처럼 신경을 못 써주는데도 딸들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주려 했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주희랑 볶음밥 해먹을 거야. 밥 먹고 주희랑 숙제하고 책도 읽고 있을게. 우리 걱정하지 마. 철이 너무 빨리 들어버린 아이들 앞에서 저는 참 많이 울기도 했어요. 고마워, 진이야, 주희야. 공부방에서 일을 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과의 생활비 정도는 조금 충당할 수 있었어요. 여전히 남편에게 생활비를 못 받고 있어 모이는 돈 없이 빠듯하기는 했지만 사람이 마냥 죽으라는 법은 없더군요.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방에 선생님으로 다니고 나서부터 학생 수가 엄청 많이 늘어서 규모를 늘려야 할 정도였거든요. 간단한 보조 선생님 역할이었던 저는 원장 선생님의 신뢰를 얻어 꽤 묵직한 일까지 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페이도 조금씩 올라갔고요. 제 벌이에서 조금씩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생겨났고 아이들 앞으로 소액이 남아 저금도 해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시골에 혼자 계시는 저희 친정엄마의 칠순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는 시골에서 아빠와 사시다가 아빠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가 되셨어요. 다행히 건축 쪽으로 일을 하셨던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지금 집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만들어주셨고 엄마는 그 집에 남아 계셨죠. 엄마 사시는 시골 동네에 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봉사도 하고 마을 관리 같은 것을 도와주시면서 용돈벌이 정도를 하고 계셨어요. 한 번도 사치 같은 것은 해본 적도 없으시고 자신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분이었어요. 혼자 시골에 계시는 엄마가 너무 걱정됐지만 저 역시 사는 형편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기에 모시고 올라갈 수도 없어 너무 죄송했죠. 거기 복잡한 서울 가서 뭐하니? 아버지가 나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살라고 이렇게 좋은 집도 남겨놓고 갔는데 난 여기 좋다. 아버지 없는 자리 내가 직접 사람들 찾아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밥도 먹고 힘든 거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사니까 당체 외롭지 않아.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단다. 너는 이서방이랑 진이 주희 잘 키워. 너희 잘 살면 엄마는 바라는 것 하나도 없어. 엄마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한 번 하지 못했던 저는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치순 선물을 위해 돈을 모았어요.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도로 시작했었는데 조금 넉넉한 달에는 100,000원 단위로 적금을 부을 수도 있었죠. 평생 여권도 없이 해외여행 한번 가본 적 없는 엄마를 위해 효도 관광을 시켜드리기 위해 악착같이 모았어요. 원래 10년 안에 목표 금액을 모으려고 했던 건데 얼마나 지독하게 모았는지 4년 만에 5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주희야? 나 미술 좋아. 엄마도 알지. 우리 주희가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좋아하고 또 잘하잖아. 엄마도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왜? 우리 반 가희가 이번에 미술학원 다닌다 그래서 따라가 봤는데 엄청 좋아. 색깔도 엄청 많고 그릴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아. 그래서 조금 부러웠어. 우리 주희가 미술학원 따라가 봤는데 좋아 보였구나. 우리 주희도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 응, 너무너무 다니고 싶어. 공부도 잘했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둘째 딸이 어느 날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다며 쭈뼛쭈뼛 얘기하더군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주희가 미술학원 다니고 싶대. 그런데 미술학원비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내가 왜? 여보, 주희 당신 딸이야. 내가 왜라니? 그 정도는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도 돈 벌잖아. 그런데 내가 왜 애 미술학원비까지 보태야 되냐고. 당신이 돈 안 주니까 내가 돈 벌기 시작했지. 그걸로 생활비하고 애들 앞으로 들어가는 거 다 충당하고 있어. 내가 더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애 학원비 정도는 당신이 좀 보태줄 수 있는 거잖아.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가나다라 배우고 있을 나이에 무슨 학원이야.
너 그거 쓸데없는 엄마 치맛바람이야. 정신 차려. 당신이야말로 정신 좀 차려. 지금 애들이 몇 학년이고 몇 살인지 알기나 알아? 진이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도 타고 주희는 사생대회도 몇 번이나 나갔는데 애들한테 제발 관심 좀 가져달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지금 애들 어리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다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또 그만큼 잘 해낸다고. 내가 뭐 놀아서 몰랐어? 나도 죽어라 일하는데. 당신 노고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오랜만에 만난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아이들에게까지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남편이 증오스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에게 화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가며 겨우 아이의 미술학원비를 약속받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몇 달 뒤부터는 소리 소문 없이 끊어버리기는 했지만요. 이 답답한 결혼 생활에 끝이 있기는 할까 매일 괴로웠어요. 그래도 제 옆에서 웃어주는 아이들에게 힘든 모습을 최대한 숨기며 지내려 노력했어요. 아이들도 제 마음을 알고 아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친정엄마의 칠순이 다가오기 6개월 전이었어요. 목표했던 돈보다 더 많이 모은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영희. 그래 영희야.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 나야 뭐 괜찮아. 엄마, 다른 게 아니라 올해가 엄마 칠순되는 해잖소. 내가 벌써 나이를 그렇게 먹었니? 요즘 뭐 좋은 일 많으신가 배. 나이도 까먹고 지내시고. 너도 이 나이 되어봐라. 그깟 1, 2년은 눈 감았다 뜨면 후딱이다. 70평생 여권이라는 것도 못 만들어보고 외국이라는 곳은 가보지도 못한 우리 엄마, 내가 올해 찐하게 효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때? 좋은 데 한번 모시고 갈게. 다 늙어서 좋은 데가 뭐 있겠어. 우리 집이 제일 좋지. 엄마, 그러지 마. 집이야 맨날 자는데도 집밥이야 맨날 먹는 거잖아. 엄마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서 이 딸이 돈을 조금씩 모아놓은 게 있거든. 그걸로 여행 보내드릴게. 애 둘이나 키우면서 돈 들어가는 것도 많을 텐데 무슨 여행이냐? 가본 걸로 할 테니까 그냥 그걸로 진이 주희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입혀. 엄마 거절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엄마한테 내가 좋은 거 해드린 것도 하나 없는데 나 죄책감 갖고 살게 하지 마. 엄마 여행이지만 내 부탁이기도 해. 우리 딸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어떻게 내가 사치 부리면서 해외여행을 간다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놀래서 다 벌떡 일어나시겄다. 아빠한테도 내가 꿈속에서 다 허락받았다니까. 엄마는 예쁜 옷 입고 몸만 따라오면 돼. 딸이 힘들게 모은 돈을 어떻게 쓰냐며 손사래를 치던 친정엄마를 겨우겨우 설득해 해외여행을 가기로 정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엄마애가 큰 효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가슴이 저미는 느낌이었어요. 10년같이 모았던 돈 700만 원을 은행에서 고스란히 찾아와 안방 서랍에 잘 넣어두었어요. 이제는 어디로 여행을 가야 하나 결정할 즐거운 일만 남았었죠. 진이야 주희야 이리 와봐. 왜 엄마? 외할머니 올해 특별한 생신이시거든. 우리 다 같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갈까 하는데 어때? 와 너무 좋아. 우리도 이제 드디어 비행기 타보는 거야? 야 신난다. 그런데 아빠는 같이 안 가? 진이 말이 맞네. 엄마가 생각이 좀 부족했다. 엄마가 아빠한테도 같이 갈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기 겁났어요. 남편의 반응이 불보듯 뻔했거든요. 며칠 뒤에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 엄마 칠순이 올해잖아. 그래서 다 같이 해외여행 한번 모시고 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눈썹을 치켜뜯고 말하더군요. 해외여행? 해외여행? 돈이 어디 있어서? 또 나한테 뜯어가려고? 뭘 뜯어가. 내가 조금씩 모은 돈이 있어. 몇 년이나 걸쳐서 아주 조금씩 모은 돈이야. 그걸로 갈까 해.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은 더 신경질적인 눈으로 저를 쏘아봤어요. 모은 돈이 있었어? 뭐 생활비를 안 주네, 애 학원비가 없네 하면서
나한테 돈돈돈 거리더니 니네 엄마 해외여행 보내줄 돈은 있었나 보네. 참나, 진짜 기가 막힌다. 너란 여자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구나. 진짜 어렵게 모은 돈이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여건도 없는 사람인 거.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해드리다가 갑자기 아빠처럼 돌아가시면 한평생 한이 될 것 같아서 그래. 매번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너 같으면 기분 더러워서 가겠냐? 진짜 생각할수록 골 때리네. 그렇게 돈 없다 없다 징징거릴 때는 언제고. 뭐? 해외여행? 그럼 우리 엄마는 네가 해외여행 보내줘 봤냐? 어머니도 보내드리고 싶지. 그런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잖아.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니네 엄마는 비행기 태워주고 우리 엄마는 뭐 한국에나 짱 박혀 있으라 이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좀 말고. 어머니는 평소에도 모임에서 해외여행 자주 가시잖아. 그리고 어머님 칠순 때도 뭐 해드릴까 나도 고민 중이었다고. 엄마 돈으로 해외여행 가는 거랑 그래도 며느리인데 네가 보내주는 거랑 같냐? 와, 착한 척 다 하더니 완전 뒤통수 치는 거 쩌네. 이렇게 또 싸우려고 말 꺼낸 거 아니야. 애들이 아빠랑도 같이 여행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됐다. 너나 딸년들이나 다 기집애다 이거지. 이 집에서 내 편 아무도 없다 이거지. 해외여행이고 뭐고 니네끼리 잘해봐. 화가 잔뜩 난 남편은 집을 나갔고 방에서 우리의 다툼을 듣고 있던 딸들은 울면서 제게 안기더군요. 엄마, 내가 괜히 아빠도 가냐고 물어봐서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없어. 엄마랑 아빠가 생각하는 게 달라서 의견이 조금 안 맞을 뿐이야. 우리 다 가족인데 같이 여행 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야. 네 탓 아니야. 울지 마.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것이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쓰리고 아팠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이 저를 갑자기 밖에 한 카페로 불러냈어요. 무슨 일이야? 집도 아니고 밖에서 만나자고 하고? 저를 보는 남편이 실실 웃는 모습이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죠. 자, 받아. 남편은 희죽거리며 제게 흰 봉투를 하나 건넸고 저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봉투 안에는 두툼한 돈 뭉치가 들어있더군요. 어? 이게 뭐야? 웬 돈? 네가 좋아하는 돈인데 왜? 저도 의심을 해? 너무 뜬금없으니까 그렇지. 이게 무슨 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외여행은 너무 우습더라고. 너도 양심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아직도 그 소리야? 50만 원 넣었어. 이걸로 칠순 맞으신 장모님이랑 제주도나 갔다 와. 뭐? 제주도? 너 제주도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해외는 무슨 해외야. 시골 노인네 제주도도 감지덕지지.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떤 모진 말도 어떤 모진 행동도 참으며 살았는데 친정 엄마한테 제주도도 감지덕지라며 50만 원을 제게 던진 그의 행동에 치가 떨리더군요. 제주도를 가든 해외를 가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돈도 필요 없어. 그래? 진짜? 후회 많이 할 텐데. 뭐? 이거 50만 원 주는 거라도 받아. 가서 흑돼지 한번 먹고 땅콩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으려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좋은 의도로 이러는 건지 나쁜 의도로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의 좀 지켜줘. 그래도 당신 장모님이야. 누가 뭐래? 내 장모님 맞지? 그래서 이렇게 여행비를 주는데도 넌 뭐라 그러냐? 저희 화를 돋구듯이 남편은 계속 기분 나쁜 웃음만 지었고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순간 제 내리를 번쩍하고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당신 설마 안방 서랍장에 있던 돈 손댔어?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희죽이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당신 정말 그런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알아. 당신이 노인네 해외여행인가 뭔가 보내주려 했던 돈이잖아. 진짜 그 돈에 손댄 거야? 그 돈 어딨어? 어딨냐고 빨리 말해. 니네 엄마만 엄마고 우리 엄마는 뭐 옆집 아줌마냐? 나도 우리 엄마한테 효도 좀 했다. 뭐? 그 돈으로 뭘 어쨌다고? 요즘 명품백도 몇백 갖고는 뭐 사지도 못하더라. 돈 좀 더 모아놓지 그랬어. 그래서 아주 약소하게
중저가 브랜드로 우리 엄마 백 하나 내가 장만해 드렸지. 그 돈으로? 서랍장 안에 700만 원으로. 참, 700만 원이 아니지. 여기 네 앞에 50만 원 있으니까 650만 원이구나. 맞다. 650만 원짜리였지. 저는 그 사람 많은 카페에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악다구니를 했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돈에는 손대면 안 되는 거잖아. 거기서 당신 돈 1원도 없어. 다 내가 악착같이 모은 거란 말이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걸로 백을 사서 어머니를 드려. 그리고 지금 생색내듯이 내 앞에 이 돈을 내민 거야? 당신 진짜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주지는 못해도 뺏어가지는 말아야지. 이 짐승 같은 놈아. 저도 모르게 나오는 욕짓거리에 남편도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야, 말 조심해.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더 잘못한 거냐고. 시어머니는 못 챙길 망정 시골에 사는 노인네한테 해외여행에 가당키나 하냐? 그럼 목돈이 생기면 남편한테도 용돈 좀 하라고 챙겨주고 할 것이지. 네가 제일 이기적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슬프다 못해 절망스러웠어요. 내가 그래도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아 살았는데 그동안 그 무심함과 냉대를 참아오며 여기까지 온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그동안 남처럼 대했던 것도 참으면서 살았지만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애들 할머니라며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왔는데 생각할수록 남편의 태도가 분했어요. 그날 남편과 카페에서 헤어지자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며칠간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지 먹는 것마다 토하기 일쑤였고 심한 고열로 공부방 일까지 며칠 쉬어야 했어요. 친정엄마에게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겠다며 이미 다 설레발을 쳐넣은 상황인데 죄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하나 고통스러웠어요. 몸이 좀 나은 후에 괴로운 마음으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우리 딸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무슨 일 있어? 미안해 엄마. 왜 그래? 너 진짜 무슨 일 있구나? 엄마한테 다 털어놔봐. 사실은 말이야. 저는 거짓말을 꾸며낼 기운도 없어서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애들 아빠가 진짜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나 갈라설 거야. 그동안 영희 네가 많이 참고 살았구나.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네가 잘 사는 줄만 알았지.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엄마와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오랫동안 울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와 통화를 마친 뒤 더 결심이 들더군요. 이제 이성기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저런 인간은 애들 아빠일 수도 없고 아빠여서도 안 돼. 더 이상 저 인간이 나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둘 수 없어. 내가 바보 같았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진작 헤어졌어야 하는 걸. 술 그 외양간 고치는 것 마냥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저 인간이랑은 헤어져야 돼. 항상 미적지근하게 끌려다니던 저였는데 어디서 갑자기 그런 굳은 힘이 났는지 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혼 통보를 하자 남편은 더 비아냥대며 꼴보기 싫은 짓만 골라 하더군요. 뭐? 이혼? 그건 내가 먼저 해야 될 소리 아니냐? 네가 이혼을 운운하다니 진짜 지나가던 개가 다 웃을 일이다. 당신 아니지 이제 남이니까 나도 말 좀 막 할게. 너 남자 새끼가 그렇게 살지 마라. 진짜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맨날 구박이나 하고. 너 애들 아니었으면 진작 손절당했어. 애들한테 감사하게나 생각해. 내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너 맨날 힘들다고 생색내는 거 진짜 우습더라.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어와서 가게에 보탬을 주기나 해 뭐해. 네 술 처마시고 어디 지방 가서 계집질이나 하는데 다 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거 다 꾹 참고 살았어. 정말 애들 아빠니까. 학원비 그거 몇 달 보내준 걸로 생색냈을 때도 정말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그런데 이제 다 필요 없어.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서 옆에 있는 것도 징그러울 정도야.
시골 사는 노인네 데리고 제주도나 갔다 오라고? 알았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간섭도 하지 마. 이선기, 너란 인간 이름만 들어도 진짜 소름 돋고 침 뱉고 싶어. 진짜 너랑 끝이야. 이게 무슨 약을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이렇게 발악이야? 나한테 위자료 같은 거 한 푼도 요구할 생각하지 마라. 어디 애들 데리고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너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돈 좋게 말할 때 고스란히 갖고 와. 니네 엄마 백 샀던 거 환불해서라도 700만 원 다 내 눈앞에 갖다 놔. 누구 좋으라고? 내가 그걸 왜 갖다 놓냐? 결혼 생활 중에 같이 모은 돈인데 왜 내가 훅히네 아주 이거? 결혼 생활 중에 같이 모아? 넌 진짜 염치까지 말아먹었구나. 그 700만 원 안 갖다 놓으면 고소 들어갈 테니 그런 줄 알아.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을 했어요. 당장 딸 둘과 셋이서 살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긴 했지만 전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작은 방을 하나 구해서 바쁘게 이사를 했어요. 아이들은 다 안다는 듯이 그 상황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조용히 저를 따라 나서더군요. 이사 정리가 마무리되어 갈 때 시골에서 친정 엄마가 올라왔어요. 영희야, 엄마야. 와, 외할머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았고 엄마는 저의 등을 한없이 쓸어주었어요. 그런데 저분도 같이 온 거야? 저희 모녀의 눈물겨운 상봉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한 노신사가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일구라고 합니다. 조 여사님 따님인 김영희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자한 얼굴로 제게 인사를 건네오는 노신사는 깔끔한 차림새에 나이답지 않게 건장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얼떨결에 엄마와 노신사를 집 안으로 들였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영희야, 제대로 인사드려. 여기 손 선생님은 엄마랑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이야. 경황이 없어 인사도 잘 못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여기가 진이랑 주희인가 보군요. 네, 제 딸들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저희 엄마랑 여기 서울까지. 영희야,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랑 여기 손 선생님이랑 만나는 사이야. 어? 만나는 사이? 두 분이 교제하신다는 말이야?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이들도 토끼 눈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여기 조 여사님이랑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말을 하자면 새혼을 한 사이입니다. 네? 두 분이 결혼을 하셨다고요? 엄마 왜 말을 안 했어? 창피한 듯 얼굴을 붉히는 엄마의 모습에서 어딘가 모르게 소녀의 얼굴이 보였어요.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 오며 가며 편하게 만나는 사이로 지냈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네, 영희씨.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 여사님을 계속 좋다고 쫓아다녀서 혼인신고하자고 했어요. 노신사 역시 수줍게 웃는 얼굴로 고백하며 엄마를 지그시 쳐다보았어요. 도대체 언제부터였던 거야? 엄마의 연애. 아니, 결혼에 대해 난 전혀 몰랐잖아. 손 선생님이랑 만난 지는 꽤 되었는데 최근에 너 이서방이랑 헤어지고 힘들어했잖니. 마침 그때쯤에 우리가 합치기로 한 건데 힘들어하는 네 앞에서 내가 손 선생님이랑 결혼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그랬구나.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내 결혼 생활 때문에 엄마까지 말 못하게 한 건데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조 여사님이 따님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자신은 세혼을 하는데 자식은 이혼을 했다면서 죄스러워 하셨고요. 엄마 미워하지 말아요. 내가 조 여사 지켜주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조른 거니까. 네, 오히려 저희 엄마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면목이 없습니다. 첫 만남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세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 얼굴 보고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요. 내가 영희 씨 친아빠는 아니지만 조 여사를 아끼는 만큼 영희 씨한테도 잘할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을 와락 쏟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영희야, 울지 마. 손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셔. 그리고 엄청 대단하신 분이야.
엄마와 노신 사이 인생 이야기와 러브스토리는 아주 놀라웠어요. 엄마는 아빠 그렇게 돌아가시고 계속 이것저것 하면서 정신없이 살았잖니. 큰 동네도 아니고 작은 마을에 어느 날 손 선생님이 이사를 오신 거야. 그렇게 서로 알게 되셨구나. 처음에는 마을 지인이었지. 아니에요. 난 처음부터 조 여사가 마음에 들었는걸. 노신사는 너스레까지 떨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는 원래 아내 2자식 손주들까지 함께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미국이요? 미국에서 어떻게 그 작은 시골 마을까지? 손 선생님은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이신데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셨었대. 2 자제분들도 다 잘 성장해서 미국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그렇게 평온하게 노년까지 잘 살다 가겠거니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자기가 오래 못 살 것을 알았는지 한국에 돌아가서 치료받고 머물기를 바라더군요. 저와 아이들 모두 말렸지만 아내의 마지막 소원 같아 저와 아내만 한국에 나오게 된 거죠. 치료는 수월하진 않았지만 아내는 그저 한국에 온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여기 오길 잘했구나 싶었고요. 하지만 아내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버렸죠. 미국의 아이들은 저보고 다시 미국에 돌아오라고 했지만 저도 왠지 그냥 이제는 한국에서 남은 생을 지내고 싶더군요. 그렇게 여기저기 알아보다 지금 조 여사가 있는 마을까지 연이 닿아서 자연을 벗삼아 살게 되었던 거고요. 살다 보니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미국과 한국 그리고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 여사랑 만나다니. 영희 씨 눈에는 제가 좀 사기꾼 같아 보이겠지만 지금 말한 건 다 전부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손 선생님 자녀분들이랑 손주들도 한국에 한번 왔다 가셔서 만났었어. 진짜?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셨던 거야? 먼 걸음 했었지. 자녀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컸는지 몰라. 미국에서도 다 내놓으라는 직업들을 갖고 있대. 그렇게 먼 미국에서도 엄마를 보러 오셨었는데 정작 같은 한국 땅에 있던 딸은 힘들었다고 징징댔었네. 미안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오히려 너한테 미안해서 엄마가 더 말 못했던 거야. 엄마가 더 미안하지. 영희씨, 저 여사한테 이번에 참 힘든 일 많았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요. 노신사는 양복 자켓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며 제게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요? 첫 만남부터 이런 거 주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혼하고 당장 2 아이들이랑 힘들 테니 넣어둬요. 일한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돈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영희야, 나도 손 선생님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엄청 말씀드렸는데 막무가내셔. 자꾸 가족끼리 일하는 거 아니라고 하시고. 부디 제 마음 오해 말고 받아요. 저 여자랑 저를 허락해줘서 고마운 마음도 보탠 거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이렇게 뵙는 것도 놀라운데 돈까지 주시다니 전 못 받아요. 그 어머니 칠순 때 보내드리려고 했던 해외여행 일도 들었어요. 전 남편한테 소장도 넣었다면서요? 네. 그 얘기 듣고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영희 씨가 힘들게 모은 그 돈이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상할까. 나라도 빨리 나서서 걱정을 덜어줘야겠다 싶었어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딸이 한국에 왔을 때 조 여사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어요. 한국에 혼자 남은 이 노인네 곁에 이렇게 고운 여성분이 같이 살아준다고 하니 안 고마울 리가요. 아우, 손 선생님은 말씀도 참.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당장 가자는 것은 아니고요. 아들이랑 딸이 지금 뉴욕에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어요. 영희 씨만 괜찮으면 언제든 여기 진이랑 주희 다 데리고 미국 한번 놀러 오라고 초대를 했거든요. 영희 씨 생각은 어때요? 저희를요? 아우, 저희야 너무 감사하지만 죄송해서. 뭐가 그렇게 죄송해요? 우리 이제 가족이라니까요. 미국에 있는 제 자식들도 이제 영희 씨랑 가족이에요. 어려워 말고 한번 같이 미국에 가서 만나보자고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이혼과 이사로 한풀 꺾여있던 제 앞에 엄마가 새신랑을 데리고 나타났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살면서 만나보지도 못한 엘리트 집안의 노신사에 미국 구경까지 시켜준다고 하시니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엄마도 그동안 시골에만 박혀서 못 모르고 살았잖니. 그래서 영인이가 날 더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고, 결국 이번 해외여행 사건만 해도 네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생각하면 엄마 마음은 무너져 내려. 그래서 일부러 더 손 선생님이랑 여기 온 거야. 엄마는 이제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아. 네가 이제 진짜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네가 미국물 먹은 노인네 만나서 요즘 못 해보고 산 거 아니라 신나. 그러니까 영희야, 이제 엄마 걱정 그만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누리고 살아. 알았지?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엄마의 곁에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와 함께 그동안 알게 모르게 속썩이며 살았던 제 인생이 오버랩되더군요. 다 울고 난 저는 엄마와 손 선생님 앞에서 개면쩍어 괜히 투정을 부렸어요. 우리 엄마 진짜 시골 촌동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노인네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대단한 선생님을 꼬셨대? 이혼한 딸보다 100배 1000배 낫네. 우리 조 여사가 좀 예뻐야 말이지. 그 후로 저와 아이들은 손 선생님 자녀분들의 초대로 정말 미국에 가게 되었고 부족한 것 없이 잘 지내다 돌아왔어요. 자녀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지만 인성이 얼마나 좋은지 있는 내내 정말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꼈어요. 심지어 손 선생님의 따님은 저와 비슷한 연배였는데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이렇게 아빠와 조 여사님의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언니. 저야말로 너무 고맙죠. 이렇게 좋은 대접도 해주시고. 언니,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서로 편하게 지내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진이 공부에 정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주희는 창작력이 있는 것 같고요. 언니랑 애들만 괜찮으면 나중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와도 돼요. 네? 한국도 좋지만 더 넓은 세상에서 배워봐도 나쁠 것 없잖아요. 진이랑 주희가 미국에 오고 싶다고 하면 공부랑 생활 걱정은 전혀 하지 말아요. 제가 다 알아서 책임질게요. 우리 조 씨랑 혜일리도 진이 주희랑 너무 잘 지내고 하잖아요. 손 선생님의 따님인 미영 씨는 두 딸의 교육에 대해서까지 의논을 해주었어요. 언니도 미국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와요. 미국은 넓어서 가볼 데가 정말 많거든요. 미국의 한 평화로운 전원주택의 뒷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며 저희 어른들은 차를 마시고 있는 그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았죠. 너무 따뜻하고 포근해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손 선생님과 엄마 그리고 저는 몇 번이나 미국 가족들의 초대를 받아 놀러왔어요. 중학생이 된 진이와 주희의 미국행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논의 중에 있답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참, 미국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더니 전 남편에게 연락이 몇 번 왔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다시 합치자고 애걸복걸하더군요. 글쎄요. 기부한 셈 치고 그 700만 원에 대한 고소도 취하해 줬는데 제가 그 인간이랑 다시 엮이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 돈 덕분에 쓰레기 거르고 새로 시작한 우리 식구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